오늘 보니까 그 집회 이제 행진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차로가 막혔는데 오는 길이 좀 험난하셨죠? 네. 예. 제가 이제 오늘 다른 방송에 있어서 명동에서 여기까지 네. 오는데 보통 한 15분 걸리거든요. 명동에서 딱 집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네. 저쪽 이제 롯데백화점 앞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시청 앞에서 또 만났어요. 지금.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거기 이제 민주노총이 행진을 하고 있는데 언론 노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그냥, 이런 상황을 네.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헌재의 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 국민들이 눈만 뜨면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헌재 선고 언제 하냐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치다 못해 이제는 뭐 거의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좀 적대적으로 돌아선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헌법을 수호한다는 최후의 보루기관으로서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나라의 근간을 바로잡는 곳인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인가? 이거 자체가 정말 너무 좀 쪽팔린 일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판단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좀 무능한 것이고 만약에 내부에 어떤 경론이 있어가지고 결론을 못 내린다? 그럼 그 반대하는 재판관들은 제정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로 해석을 해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 야속하게 지연시키면서 정말 국론 분열만 더 가속화되고 국민들이 이제는 기다리다 지쳐서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는 거 아닌가. 저는 너무 심각한 정말 이 헌법 붕괴 상황으로 저는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헌재에서 목요일 정기 선고가 있었는데 그 재판관들 표정을 이제 카메라로 보신 분들이 굉장히 표정도 안 좋았다고 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기 선고를 한 건데 전 네.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아니 정영식 재판관이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모든 사건 중에 이게 가장 대통령 탄핵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 먼저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주심 재판관으로서. 근데 뭐가 문제라서 지금 뜻이 바뀐 건지 그럼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감사원장 발표하죠. 검사 3명 한덕수 하더니 이제 정기 선고까지 해요. 야, 저는 정말 이게 네. 국가기관의 공신력이 신뢰라는 게 쌓기는 너무 어렵지만 잃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저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오래 기다릴 테니까 그러면 더 완성도 높은 밀도 있는 밀도 예. 있는 정말 오류 없는 그러면 8대0의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냐? 정말 기다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하는지. 이래놓고 만약에 결론도 국민들 뒤통수 치는 결론을 만약에 내린다라고 한다면요. 그 다음은 정말 국민들 누구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네. 대혼란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헌재 선고 일정이나 그 내용 예측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시청해주시는 빵순이님이 구교영 기자도 삭발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는 혹시 늘 요즘- 머리가 짧은 스포츠형이라는 점을 네. 강조드립니다. 요즘 네. 매불쇼에서도 삭발을 했던데 따라하시는 걸로. 뭐 따라한다고 인기가 높아지나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어제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사실 이게 짐이었는데 이걸 덜어내는 판결을 그 항소심 재판부가 내렸습니다. 김준일 선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다른 방송에서도 일관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만든 취지가 허위사실 공표죄가 들어가 있는 취지가 예를 들면 학력 내가 고졸인데 갑자기 서울대 대학원 나왔다 서울대 법대 나왔다 이렇게 뻥을 네. 친다든지 내가 재산이 뭐 너무 많다라고 하는지 아니면 적다라고 하는데 허위 신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경력 학력 이런 것들을 거짓을 밝혀내는데 이거를 유권자들의 혼선을 부추길 수 있으니 이거를 이제 잡아내자라는 게 기본 네.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도 떠들던 그 자유주의 연대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식으로 이를테면은 어떤 정치적 공방이 오가는 상황에서의 어떤 진위업을 따져서 질의응답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네. 만약에 이게 미국의 상황을 예를 들면은요. 트럼프가 이제 후보 시절에 하루에 한 10개씩 거짓말을 했어요. 언론이 매일 팩트 체크를 했어요. 또 거짓말했다. 네. 또 거짓말했다. 그러면 트럼프를 만약에 한국식으로 한국 검찰이었으면은 이미 한 100만 번 기소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네. 이게 공론장에서 언론도 팩트 체크를 하고 뭐 정치평론가도 나와서 이게 틀렸다 맞았다 또 거짓말한다 아닌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민주주의 자정작용을 통해서 자정작용이 네. 있는 거 그거를 검찰이 들어오고 기소를 하고 이거를 재판을 하는 순간 이거는 사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하지 않으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온 게 취지에 맞다. 그 2심 재판부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거꾸로 제가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한 번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 내가 가끔가다 이제 정파성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여기에 그러면은 권성동을 넣어보자. 이런 상황에 권성동이 있다. 그러면 권성동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피선거권을 5년에서 10년에 박탈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네. 저는 그것도 동의를 못하고요. 저기는 여기에다가 누구를 대입을 해도 저는 그거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거는 정치적 공론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선고를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가지고 좀 기소하지 말자. 서로 좀 네. 기소 좀 하지 말고 수사 좀 하지 말자. 그 생각이 네.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이 열변 토하시는 사이에 탄핵 수산스님 모셨습니다. 네, 아이,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고 넓은 아량으로 포용해 주십시오. 아니 넓은 아량도 아량인데 이마가 굉장히 넓네요. 보니까. 아이, 곽구용 씨 조롱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지금 물레사에서 오셨거든요. 야 그건 아닌데 물레사에서. 정말로 이 삭발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방송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일인데. 마음이 좀 아파요. 야 보니까 수산 씨뿐만 아니고 최영진 씨, 명민준 씨까지. 다 혹시 밀었어요. 명민준 씨가 자른지 몰랐거든요. 어떻게 다 자르게 된 겁니까 이게? 아 네. 이제 민준 씨도 저희가 밀면 그럼 나도 밀겠다. 아 진짜요?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왜 그랬냐?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명민준 씨도 아니 되겠지 왜 헌재가 그 안에 당연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약속을 지킨 거죠. 네, 그런 네. 상황이고 저희가 이재명 대표 판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간 지금 재판이 5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초급하게 진행이 됐던 거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변수가 이게 딱 하나였는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 판결 이렇게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대권 과정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우리 수산 씨가 저렇게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네. 권한도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은 약속을 저렇게 잘 지키는데 권력이 있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맞아.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지 일단 그 문제의식이 좀 있고 무엇보다 이 정치의 공론장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훨씬 더 보호를 강하게 받습니다.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총칼을 가지고 싸우지 않잖아요. 전쟁 같은 정치를 하더라도 말로써 우리가 서로 싸우는 건데 논리로서. 그렇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 수정헌법 제1조 그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 영역을 검찰이 들어와서 칼을 일방향에게만 휘두른다. 이걸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게 비슷한 예라서 소개를 해드리면 2022년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 축출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당에서 징계 6개월을 때렸어요. 국힘에서 표현만 두고도 아니 그러니까 말을 네. 규제한다고. 그러니까 양두구육 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주류들이. 네. 그러니까 야 너 징계 6개월 먹어라 이렇게 해서 징계 실제로 때렸어요. 그렇죠. 그 제가 그때 당 안에 있으면서 이거는 아니 뭐 이준석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어느 정치인을 갖다 놓고 해도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더 심각한 거죠. 당에서 징계도 안 되는 건데 지금은 사람을 감옥 보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형사처벌로. 더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로 치환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말을 잘못한 걸 가지고 징역을 보내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 그것도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정말 야만 국가에서나 하는 반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행태였기 때문에 전 1심 재판부가 전 재판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기소였고 1심에 한해서 이재명 대표 1심에 한해서 그 한모 부장판사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 정치 재판이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한성진 근데 아니야? 한성진.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그래도 사필 규정으로 저는 원칙대로 돌려놨다고 바로 봅니다. 잡았다? 바로 네, 잡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서 바로 잡지 않으면요. 앞으로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말을 안 하는 게 유리해요. 그럼 그게 정치가 토론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죠? 방송도 네. 안 나오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더 정치가 기득권화되고 더 국민들은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고 표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판단을 못하게 되죠. 더더욱 입을 닫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 2심 항소심 재판부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른 전 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반민주화되는 이 경향을 저는 바로 잡았다. 전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판결 전날까지만 해도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는데 이 판결 선고가 나오니까 적잖이 당황을 했는지 지금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을 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주장을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전날이 아니라 당일 아침까지 했어요. 아침에 됐어요? 당일 아침에 아침 됐어요. 먹고까지 했어요? 아침 먹고 그 9시엔가 승복 왜 안 하냐? 승복한다고 말 안 하냐? 이재명 왜 승복 선언 안 하냐? 네. 승복 선언 안 하냐? 그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본인이 뭐 나오자마자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국민의힘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약간 진짜 멘붕 상황이더라고요. 전혀 예상을 1도 못한 것 같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막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잘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를 네. 뭐 대선 전국이라 조기 대선이나 이런 거를 할 게 아니라 그냥 기우제 천수답. 그러니까 비 오기만 기다리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거. 이재명 이제 유죄만 나와라 뭐 이런 겁니다. 뭐 반대 진영에서 뭐 유죄 나오라고 뭐 기원할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할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이제 아직도 그러니까요. 이재명 네. 2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까지는 내가 이해해. 하루까지는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제는 대법원한테 빨리 파기환송하러 유죄 취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네. 이데일리가 이제 기사를 쓴 건데 이 지난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형사 항소심 판결 결과를 이제 3년치를 본 분석했군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3심에서 파기된 대법원에서 파기된 비율이 3.7% 정도. 3.7%. 네, 3.7% 정도. 100건 중에 3건 정도. 네. 100건 중에 3건 정도 뭐 알 수 없어요. 그 100건 중에 3건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뭐 대선 지금 이 안에 조기 대선이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 안에 그럼 대법원이 열릴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를 한 건데 이거를 맞아요. 네. 이 중간에 대법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생각이 들고요. 대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정성호 의원실 자료가 있더라고요. 2021년 이후에 이제 선관위가 허위 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건, 네. 그러니까 수사 의뢰까지 들어오게 포함해서 총 69건이었어요. 네. 69건. 네, 네. 허위사실 공표죄. 그 중에서 낙선자가 기소된 거는 14건이에요. 그러니까 14건. 대부분 제가 말하는 거는 당선자구나. 이거는 네. 당선자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지 낙선자를 좀 뭐 처벌 안 할 수는 없지만은 심각한 경우에는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해서 당선됐다고 보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낙선자 중에서 14건인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허위 경력, 뭐 허위 재산 이런 걸로 다 되고 딱 한 명 있어요. 말한 거 가지고 실제 징역형 허경영이라고. 이분이 빵 터지는데 이거 지금 2022년 대선에서 가족관계와 경력과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야. 3년에 받은 케이스를 빼놓고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말로는 심지어. 없어요. 말로는. 이건 아시겠지만 허경영은 2007년 대선 때도 내가 그 박근혜와 결혼했다라고 해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사신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상습범이니까 이제 세게 때린 거고. 그러니까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법에서 이거를 파기환송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여권의 대권 잠룡들 중에서 특히나 법조인 출신들도 보면은 성토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들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정치인 거짓말 면허증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 근데 보통 뭐 한동훈? 1심과 2심의 결론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를 수 있냐 뭐 이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홍준표 시장 본인 자체가 그 성완종 리스트 때 1심, 2심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무죄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말 재판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떠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아직도 검사입니까? 지금 이 검찰에 대해서 거의 해체 수준까지 국민들이 모든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정치를 더 위축시키고 정치를 말살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 가지고 찬성 입장을 내는 아직도 그 검찰의 때를 못 벗은 그런 모습들이 참 안타깝고요. 전 무엇보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의 이 말 바꾸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는 권성동 수준으로 말을 바꾸잖아요. 일상생활, 사회생활도 못할 정도의 상습 거짓말쟁이에요. 이거는 무슨 뭐 배지를 떼고 이 정도가 아니라 누가 권성동처럼 말 바꾸기를 자주 하면은 계약 맺겠습니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도 못 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사기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왜 이제 사람들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이제 욕도 안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맞아요. 매일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거짓말을 바뀌니까. 해도 먹종이에다가 그냥 먹물 뿌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권성동의 발언들을 이전에는 뉴스를 보면은 딱 발언이 뜨잖아. 그러면 네. 와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아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근데 중요한 그게 생각 안 정말 하고. 정치의 신뢰를 좀 먹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는 정치의 나무라고 하면 그 뿌리를 거의 썩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성동 수준의 이런 거짓말과 말바꾸기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나서서라도 네. 이제 퇴출 운동을 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권성동, 홍준표도 방금 소개를 해주셨고 맞아요, 네. 한동훈까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뭐 말도 안 되지만은 잘 됐다 차라리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잘 됐다.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 이 사람들이 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검사 출신 최신화되어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한동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까지 가장 최근까지 그래도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이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검사의 기소를 옹호하고 나선다면 와 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왔구나를 오히려 증명한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해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당일에.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느끼는 거고 저는 이분의 입장을 듣고 솔직히 신인규 대표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준석 의원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 말은 맞는 겁니까? 아니 제가 보수의 종말 때 이미 썼던 얘기잖아요. 검찰 정치, 이 보수 정치의 5대 청산대상 제가 걸어놓고 네. 이 검찰 정치 이제 뿌리 뽑아야 된다.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 이제 그 의견을 그냥 반복한 수준이고 이준석 의원 정도의 입장만 내도 그냥 넘어갈 만한 수준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정도가 네. 그냥 뭐 잘한 입장도 아니지만 그냥 넘어가 줄 만한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줄 만한 수준이지. 그 외에 뭐 나머지 지금 이 보수 쪽에서 대권 노려보겠다는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맞아요. 분들의 네. 입장은 너무 정말 야.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유승민은 그러니까 홍길동을 판결이하던데. 아 그러니까요. 그냥 거의 여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정치 어떻게 하겠다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든 기우제진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 제발 정치 못하게 네. 해주세요. 그냥 기도원을 가세요. 어디 부흥회를 가든지 그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정치라는 게 너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고 저렇게 상대방을 악마화해서까지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만 본인의 공간이 생기는 너무나도 비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이제 이런 식의 정치는 정말 구태라고 저는 명명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나오면은 다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막 경쟁력 없다고 비판합니다. 아니 그럼 이번에 무죄 나와가지고 대선 나오면 본인들한테 땡큐 아닙니까? 그렇죠. 실력으로 이기면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나오고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실력으로 이길 자신이 없나 봐요. 자꾸 이렇게 기우제만 지내니까 좀 한심하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상황도 좀 관찰을 좀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비명계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잡아 다행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제도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난번에 구속 취소 이후부터 사법부의 결정들을 두고선 뭔가 내부적으로 좀 단단해지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뭐 사실 이제 이 대선 경선 민주당 대선 경선은 뭐 끝났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죠. 사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후보가 만약에 사라지거나 중간에 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려를 했던 분들이 또 이제 그동안 약진을 한 거니까 그래서 좀 싱거워질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분들이 환영 메시지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러면 뭐 아까 전에 그렇죠. 네. 저기 저 한동훈처럼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판결까지 보겠다 이럴 수 없는 거니까. 속마음이 네. 어떨지는 몰라도 솔직히 그리고 뭐 이분들 속마음도 솔직히 뭐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 맞아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좀 이렇게 이 계기를 가지고 이번 계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 이제 민주당 분들도 좀 선택적인 네.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란 지금 어쨌든 이제 여러 리스크들이 많이 사라졌으니 당에 내란 종식 그리고 이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집중을 좀 할 때가 아닌가 그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하냐 우열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뭐 저도 오래돼서 지금 뭐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제가 학교에서 헌법 배울 때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더 큰 거고요. 그 안에 하부 가치로 법치주의가 나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적법 네. 절차의 원칙, 법치주의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에 의한 지배 맞습니다. 룰 오브 로라는 게 맞는데 그 법이라는 것도 정치라는 거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선출받지 않은 시험 권력, 말 그대로 고시 패스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음. 국민들 위해서 지배를 하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 상황이 되거든요. 음. 지금 우리가 무수히 말하고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선출해준 국회의원들, 대의기관들이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 못하거나 아니면 정적을 제거하려고 자꾸 검찰한테 사건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요 시험 권력이라고 하는 이 고시 출신들의 이 법조인들이 결국에는 국민 위해서 군림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케이스를 정말 마지막으로 해서 이거 네. 바로잡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전 앞으로라도 이제는 법에 의한 지배인데 그 법을 정말 정치가 지배해서 국민에 의한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게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거지 다시는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직 대기자님이신 조갑재 대표님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정반대 입장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 이게 누구를 봐주기 위한 무리한 판결이다 하는 확신은 서지 않는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권 일각에서 재판부 성향까지 문제 삼는데 나는 그런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어서 윤석열은 지난 대선 기간 거짓말을 안 했느냐. 거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고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은 윤석열이 뭐 거짓말을 굉장히 후보 시절 많이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김건희 학력 위조 뭐 이 사건에 대해서 명백하게 오보다라고 했지만은 학력 위조된 거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게 크든 작든 다 나오고 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때는 그게 대선 후보 토론이었을 거예요 그때. 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1차 시기하고 2차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1차 시기만 교묘하게 얘기를 한 건데 알다시피 지금 그 증권거래소에서 나온 맞아요. 자료에 예. 따르면은 예, 김건희, 최은순 둘이 합쳐서 23억 이득 받잖아요. 이것도 거짓말. 그리고 장모 최은순 씨 관련해서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 끼친 적 그러니까. 없다라고 했는데 잔고 증명만 349억 원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깜빵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이거를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기 법조인도 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상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공직선거법은 기소 중지가 되기 시효가 때문에 멈춰 있구나 지금. 대통령이 파면돼도 자연인으로 가면은요. 바로 기소할 수 있는 거구나. 공직선거법 이걸로 기소할 수 있어요. 있다는 뭐 없다는 썰도 있지만은 네. 저는 있다고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기소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말한 거는 큰 원칙상에서 네, 네. 우리가 이게 공유지의 비극 이놈이 여기다 똥 싸고 여기다 오줌 싸고 그러면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불공정한 게임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다 언론에서 비평하고 평론가들이 비평하고 이렇게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네. 거짓말쟁이다 아니다를 그렇게 맡기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왜 국민의힘 아까 제가 왜 이제 보수의 종말 왜 망해야 될 수밖에 없냐 망할 짓을 했으니까 네. 망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처벌하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떨어졌는데도 지금 처벌하자는 거잖아요. 왜?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 이러면은 이분들은 잠도 못 자는 거야. 어떻게 거짓말을 해? 때려잡아야지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럼 제가 네.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된 자가 후보 시절에 거짓말한 거는 괜찮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통령인 사람이 직을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건 어때요? 그거 더 때려잡아야 되지 더 나쁘죠. 않습니까? 사실. 더 나쁜 네, 거 네. 아닙니까? 그렇지. 그럼 예. 제가 윤석열 현직 있을 때 한 거짓말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너무 많은데 네. 대표적인 것만.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네. 한 몇 분 뒤죠? 한 20분 뒤인가요? 바로 써버리죠. 인원이 바로 잡히죠. 1분 30초 만에 또 하나 뭐 명태균 소개를 누가 해줬냐 이것도 거짓말로 지금 드러났어요. 누가 소개해줬는지 최초의 네. 만남 그 더 기가 막힌 거.
뭐 그 기자회견 할 때 뭐라 그랬더라? 저는 뭐 고3 수험생처럼 바빠가지고 그거 누가 공천하는지 뭐 신경 쓸 새가 없었습니다. 맞네. 그랬더니 녹취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 그거 상현이한테 그 개 공관위원장 상현이한테 윤상현이 아니 자기 녹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베스트 3, 1, 2, 3만 얘기한 거예요. 더 많아 더. 현직 시절에 한 거짓말이.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우리 한동훈 대표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검사 출신 한동훈 대표님. 아니 낙선자 대통령 후보 낙선자가 어떻게 국민을 속여요?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막 열받은 거 아닙니까? 막 네. 상고하라 그러고. 그럼 요 거짓말에 대해서는 왜 분노를 안 하죠? 왜 이렇게 차분해요? 왜 이렇게 차분합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이제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정말. 박수환 씨가 우리 정승윤 부산교육감 후보가 출정식 할 때 뭐 이렇게 예배 드렸다. 뭐 예배 드리고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기사를 하나 이제 찾아보니까 재밌습니다.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기초자치단체별 불자회 구성과 재건에 주력할 것을 다짐했다. 그 연합회 옆에 괄호 열고 회장 정승윤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인데 야 불자연합회 회장이었어 아니, 저 보니까. 아침마다 저 불교 방송 갑니다. 그런 얘기하면 저 화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영상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 정승윤 후보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어색해. 가사가 다 틀려요. 그 거짓말은 또 못하네. 잘 몰라. 모르는 거지. 어.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 하면서 이렇게 불자연합회 회장할 정도면은 기본적인 정체성 자체는 불교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추천일 것 같은데 그분이 세력적으로 이제 극우들과 연대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독교 세력과 한마음 한뜻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저는 보니까. 다시 한 네. 번만 강조드리고 싶은 게 거짓말이라고 하면은 진영 떠나서 거짓 그 자체가 싫은 거잖아요. 그 처벌할 사람이 처벌해야죠. 정의를 세우고. 근데 왜 자기 편의 거짓말, 그것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는 한마디 찍소리도 못하면서 왜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까지도 네. 나왔는데 왜 판사 걸고 넘어지면서 왜 끝까지 저 그러니까요. 추잡한 짓을 합니까? 저는 이게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좀 네.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하고 퇴출할 사람 이제 퇴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못 참겠습니다. 정말 이 모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해요. 그 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기소 안 하게 하자라고 맞아요. 하니까 네. 또 댓글에서 또 난리가 났는데 어차피 그게 아니라 어차피 윤석열은 무기징역? 내란죄로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네. 굳이 이런 것까지 뭐 벌금형이나 징역형 뭐. 얹어봐야 그러니까 거기서 벌금 먹이기 80만 원 때문에. 뭐 내게 하면 뭐해? 뭐 그러니까요. 벌금 네. 200만 원 내게 하면 벌금도 뭐해? 감옥 안에서 내야 돼요. 우리 김진일 평론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우리 구독자들도 잘 알아주시면 하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사실은 판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일정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오후 2시 판결이다. 그럼 오전에 일정을 비워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전에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알고 일정이 계십니까? 있었어요? 그 에너지 알고 맞아, 계세요? 맞아. 네, 네. 보니까 그 마이크 던립이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서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던립이 주지사 누군가 했더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핵심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 두 사람이 만나 좀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한국이 이제 그 연두교수였나 제가 헷갈리는데 네. 트럼프가 한국 언급한 게 맞아요. 있었어요. 한국, 일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서, 한국 네. 일본 얘기를 하면서 상호 관세 얘기하고 한국이 우리보다 관세가 높던 건 거짓말이었어. 그것도 트럼프 어쨌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알래스카의 천연가스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가 확정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이제 트럼프하고 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요거는 이제 대선 행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대선 행보고 어떻게 보면 자신감일 수도 있는 거죠. 무죄가 날 거라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오전에도 이런 일정을 가진 것은 오전에도 네. 일단 이렇게 보는 거고 제가 그 모 인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게 무죄나 100만 원 이하로 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아, 진짜요? 저도 근데 그거 시그널을 어떻게 봤냐면은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했을 때 아니 법원에서 공소장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특정을 요구했을 때 특정을 요구해가지고 공소사실 공소- 특정을 그래서 공소장을 이제 변경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는 1심하고 비슷하게 판결을 하려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놀랐는데
그 이재명 1심에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거짓말인지를 검찰이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네. 이런 이런 발언들이 취지인 것처럼. 네. 취지인 것처럼 다 내니까 이제 법원에서 어느 게 거짓말이냐 정확하게 이재명이 네. 그러니까 따지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식으로 판결이 나겠.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감이었던 것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뭐 아직 선거는 해봐야 되지만 대통령이 네. 된 이후에 어쨌든 트럼프하고 행정부하고 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요, 안면 네.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레짐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네.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는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기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방에서 왔기 때문에 성과를 내서 평가받는 방법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재명 대표를 좀 제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이 재판 이렇게 받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굉장히 가혹하게 받아왔잖아요. 뭐 거의 일주일 내내 뭐 서초동으로 출근하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AI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방송에 나가서 맞아요. AI 산업 네. 얘기했다가 또 공산주의자로 몰렸잖아요. K 엔비디아. 근데 이거는 AI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그래요? 대표가 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드시 국가 주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제가 놀랬던 거는 뭐 공산주의자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늘 이제 기우제 지내는 사람들이고 아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한 2년 3년 동안 야당 대표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공부나 자기 개발을 했구나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최근에도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고요.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에 만났죠.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유발 하라리 교수랑 지난주 또 토요일에 만났고. 대담도 했고요. 네. 그렇죠. 또 이번에도 그 공직선거법 판결 받자마자 바로 산불 그 현장에 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아 굉장히 자기 아젠다 내지는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구나. 전 그 부분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저는 좋은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 AI 관련된 얘기 그리고 에너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재판날 당일 아침이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온 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 재판 날짜 고려해서 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남이니까 네. 본인이 소를 키우기 위한 그런 나름의 행동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은 멘탈이건 상당히 좀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전 높게 평가합니다. 듣다 보니까 제가 뉴스를 못 봐서 그런 건지 잘 몰랐는데 궁금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뭐 국힘에서 대선 후보로 지금 언급되는 인물들도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게 있나요? 뭐 누가 어디 아니 매일 판결문만 읽고 있죠. 뭐. 산업관리사 상고에서 만난다든지. 빨리 대법원이 지금 아니 뭐더러 에너지 연구합니까? 빨리 이재명 대표 지금 그러니까 날라가야 뭐 자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유발 하라리랑 만난다고 하니까 나랑은 왜 토론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아 안철수 의원님은 네. 저랑 좀 하시자래요. 제가 AI 관심이 많아요. 저랑 토론 먼저 하시고 하고. 내용이 좀 제가 부족할 수 있어요. 네. 부족하면 그때 이재명 대표 또 나와서 하라면 되죠. 아니, 왜냐면 또 바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